자, 안녕하세요. R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있고요. 자, 오늘 8번째 토픽으로 정보의 시각화, 즉 여러 가지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방법을 좀 배우려고 합니다. 자, 이번 토픽에서는요, R 언어를 이용해서 정보를 시각화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기법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는 이미 많은 함수들이 만들어져 있어서요, 몇 가지 함수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 어떤 응용 사례를 볼 텐데요. 뭐 나중에 연도별 강수량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고 실업률의 변화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는 그런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시각화를 하면 어떤 데이터를 숫자나 어떤 문자로 보는 것보다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죠. 자, 그래서 이제 R 언어를 이용해서 데이터 시각화를 많이 할 텐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 뭐 이런 그냥 점으로 이어진 그래프라든지 바 플롯이라고 하는 막대 그래프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통계학을 배우면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히스토그램은 좌우측, 즉 가로축에 크기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바 플롯은 이 좌우축의 크기라는 것은 없어요. 그냥 뭐 어떤 구분만 있을 뿐이죠. 캐테고리만 있을 뿐일 때, 그때 뭐 예를 들어서 frequency, 즉 빈도를 재어서 뭐 세로축에 빈도를 재어서 나타낸다. 뭐 건수를 세하려서 표현한다. 뭐 이런 겁니다. 히스토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파이 차트, 어떤 비율을 볼 때 많이 그리는 그림. 그 다음에 박스 플롯, 이것도 통계학에서 좀 배우면 좋은데요. 어떤 숫자들이 많이 있을 때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뭐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50%에 해당하는 곳, 75%에 해당하는 곳, 25%에 해당하는 곳, 뭐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전반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사용할 데이터는 2020년 주택거래 현황 .excel이라고 하는 파일에 그 시트가 3개가 있는데, 시트 1, 시트 2, 시트 3에 첫 번째 시트에는 월별 주택 유형별 거래량, 부동산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지역별 평균 매매 가격 데이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연도 그리고 특정 월에 어느 지역의 아파트 거래 데이터, 그래서 계약일, 거래 금액, 뭐 이런 데이터들이 좀 있습니다. 시트가 나누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뽑아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는 플롯 함수예요. 그래서 R 베이스 시스템에 이미 깔려져 있고요. 그냥 바로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Y축에 데이터를 주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높이로 이용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옵션들도 붙을 수 있는데 이걸 뭐 한 번에 다 외울 수는 없고요. 뭐 그때그때 찾아서 조금 해보고, 자, 그래서 좀 하다 보면 금방 이런 구조로 이용되는구나, 우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축 데이터만 넣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데이터와 Y축 데이터를 넣어서 X축 값이 변할 때 Y축을 매칭시켜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 그 엑셀 파일에 시트 1에 보면 월별 주택 유형별 거래량 해가지고 뭐 월, 단독주택 거래수, 뭐 다가구 주택수, 다세대 주택수, 연립주택, 그 다음 아파트, 뭐 이런 칼럼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불러 올라 그래요. 그래서 먼저 오픈 엑셀이라는 패키지 설치가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read.excel로 그 엑셀 파일에 시트 1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요것만 지금 이 시트 1만 불러온 거예요. 데이터에 넣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데이터에 지금 아파트라고 하는 칼럼, 요 칼럼이네요. 요 칼럼 숫자가 여러 개 이제 있을 텐데 요걸 플롯하라 그러면 그냥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가로축, 세로축의 이름은 그냥 뭐 그 인덱스를 그냥 좀 총 12개가 있나 보네요. 12개 인덱스와 그 데이터 달러 아파트라는 칼럼을 그렸다 해서 요 점들이 이제 그 다 높이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로축과 세로축을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월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X축으로 사용하겠다는 거고, 데이터 달러 아파트니까 자, 요것을 Y축으로 사용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은
가로축에 데이터 달러 월이 오고 데이터 달러 아파트의 값을 여기다 이제 사용했다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찍히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림은 같은.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플롯이란 함수가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롯 함수에는 다양한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타입, 뭐 라인 타입, 라인 위스, 플라팅 캐릭터, 뭐 이런 옵션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는 뭐 어떤 걸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것을 아규먼트 형태로 쉼표를 찍으면서 이건 집어넣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살짝 보면요. 자, 포인트 점만 찍으라는 것에 이제 이 P를 쓰면 그런 거고요. 라인을 그어라가 이제 L 쓰면 되고, 보스 둘 다 하라. 그 다음에 오버 플라티드의 O, 점과 선을 겹쳐서 하겠다. 겹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점 찍고 선하고 점 찍고 선하고 이렇게 하는데, 얘는 점 뭐 이렇게 점이 있으면 그냥 이게 촉촉 이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HSN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걸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찾아보고 선택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한 번씩 시도해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라인 타입은 솔리드, 그러니까 실선이란 얘기고, 대시드, 줄을 이렇게 꺼서 하겠다는 얘기고, 닷디드는 점을 찍으면서 하겠다는 얘기고, 닷 대시는 점 찍고 선 찍고 점 찍고 선 끊고 뭐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하여튼 뭐 롱 대시냐 뭐 투 대시냐 한번 트라이 해보십시오. 라인 위스는 기본값, 그러니까 선의 굵기를 말하는 거죠. 선의 굵기. 자, 그래서 숫자를 바꾸면 이제 굵기가 달라진다. 그 다음 플라팅 캐릭터는 점의 모양을 선택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을 넣으면 뭐 어떤 모양이고 2를 넣으면 어떤 모양이고, 그래서 그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찾아서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 25까지 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삼각형을 할 거냐, X표를 할 거냐, 다이아몬드를 할 거냐, 점을 할 거냐, 뭐 동그라미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다. 자, 천천히 하나씩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까 플롯 함수 썼고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고 이거 Y축 아까 했었죠. 그래서 이번 타입은 B네요. B. 보스 같이 하겠다 그런 거고요. 라인 타입은 뭐 이게 이런 걸 이제 숫자로 적어도 되고, 직접 뭔가 이렇게 어떤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리는 건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라인 보스 해서 지금 보스 둘 다 지금 찍힌 거고, 라인 타입은 2 했기 때문에 이게 점선을 찍었네요. 이게 대시드 라인인가요? 네, 대시드 라인을 찍었고요. 라인 위스 선의 굵기는 그렇고, 포인트의 캐릭터 플라팅 캐릭터가 9번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표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는데, 아주 독특한 이런 문양이 이렇게 찍혔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래프에는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우리가 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메인이라는 옵션을 달면 메인 제목을 위에 이제 나타내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서브 하면은 이게 부제목을 아래쪽에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X 레이블, Y 레이블, 축의 제목, 이런 축의 제목을 이제 적어준다 그런 거고요. X 리밋, Y 리밋은 여기서 요까지의 길이를 정해준다. 여기서 요까지의 값의 크기를 이렇게 정해준다 그런 거고요. 컬러는 뭐 문이나 선의 색깔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정해줄 수 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오른쪽 이 그림을 그리는 코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플롯 함수 그리는데 지금 옵션을 되게 많이 달았네요. 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값만 가지고 이제 한번 높이로 해서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타입은 B, 앞에 있는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보스라고 되어 있었는데 점과 선을 같이 그리겠다는 거고요. Y 리밋은 높이 정해준 거고요. 메인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X 레이블은 월, Y 레이블은 건수 적으라 해서 X 레이블은 월을 찍었고, Y 레이블은 지금 제가 직접 그릴 때 이거 잘못 그렸네요. 그냥 건수라고만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건수가 나타날 겁니다. 라인 타입 선의 모양이 뭐냐, 이게 이제 번호가 있는데 이걸 외울 수 없고 찾아보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라인 위스 선의 굵기, 플라팅 캐릭터 표식의 모양 이런 거 정해주고요. 요 CX 해놓은 것은 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메인 타이틀의 크기, 자, 이거는 레이블의 크기. 그냥 CX 하면은 여기에 적히는
어떤 글자 이런 것들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 4, 6 이런 글씨의 크기. 그 다음에 CX의 axis 하면은 이 axis의 크기. 뭐 요렇게 이거 좀 선해 놓은 거. 야,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 컬러는 레드. 레드로 하라 그래서 지금 빨간색 그림이 그려진 거죠. 자, 그래픽 함수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고수준 그래픽하고 그래픽 함수하고 저수준 그래픽 함수로 나뉘는데, 자, 쉽게 말하면 고수준 그래픽 함수는 일단 그림을 그려줘요. 일단 그림을 생성한다. 그래서 그래픽 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 그림을 그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옵션, 축 제목, 간격, 뭐 그래프 색깔, 뭐 이런 거 지정해 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플롯 함수 이미 봤죠. 자, 이런 게 고수준 그래픽 함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바 플롯, 뭐 히스토그램, 파이 차트, 박스 플롯 그리는 함수가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하나씩 보도록 하고요. 저수준 그래픽 함수는 이미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그려졌는데 거기에다 뭔가를 덧대 가지고 자꾸 뭔가 표식을 추가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미 열려 있는 그래픽 창에 점이나 화살표나 뭐 선 같은 거 이렇게 덧붙일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저수준 그래픽 함수가 포인트, 점을 찍는 거, 라인즈 선 그리고 AB 라인은 이거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 즉 기울기하고 y 절편값을 넣어주면 직선의 방정식에 따라서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타이틀은 그래프 제목 지정하는 거고요. 뭐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텍스트는 문자, 텍스트 추가하는 거고요. 박스는 그림에 박스를 치는 거고, 액시스는 축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사실 위에 고수준 그래픽 함수할 때 옵션을 뭐를 달면은 축 없는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요. 나중에 예를 한번 볼 겁니다만. 그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축을 다시 디자인해서 넣을 수도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레전드는 우리나라 말로 이게 범례인데, 그래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됐다. 그럼 이 동그라미하고 삼각형이 뭔지 모르니까 여기 이제 박스 쳐가지고 동그라미는 A 그룹이고 삼각형은 B 그룹이다 이렇게 설명을 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 구분을 하도록 박스 쳐놓은 거예요. 이런 걸 범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달 때 사용한다. 그리드는 격자 추가, 이게 그래프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격자를 줄을 쫙 그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좀 볼까요? 자, 그래서 엑셀 파일을 불러오려고 패키지 깔고 탑재를 했죠. 선언을 해가지고 라이브러리 선언을 해서 그 다음에 리드 엑셀로 아까 봤던 그 주택거래 엑셀 파일 불러오고 시트 1을 불러와서 데이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시트 1이었죠. 그래서 일단 데이터로 불러오면 이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플롯 함수 해가지고 뭔가를 그리네요. 가로축은 월, 세로축은 아파트. 이거하고 이거를 가지고 점을 이제 찍은 거. 지금 미리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ANN 이게 처음 보는데 ANN은 false 시켰네. 이건 기본이 true인데 이걸 false 시키면 아까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데이터 달러 월 이렇게 찍혔었어요. 그 다음에 이쪽 세로축은 뭐 데이터 뭐 이렇게 데이터 달러 아파트 이런 게 찍혔었는데 뭐 어노테이션 뭐 이런 약자 같죠. 자, 근데 이거를 false 했으니까 이걸 지우겠다. 내가 새로 달겠다는 거지.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그 여러 가지 이제 옵션을 넣습니다. 다 타이틀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타이틀이네요. 자, 메인은 저기 뭐 2020년 전국 아파트 거래 현황 그러니까 찍혔고요. 메인의 크기는 2로 했고 컬러는 다크 블루로 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된 거고요. 엑셀 라벨은 월 했으니까 월이 찍혔고 거래량 찍으라 그랬으니까 거래량 찍었고요. 그 글씨의 크기를 이렇게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의 컬러는 블루로 해라. 그래서 파란색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거기다가 뭐 좀 이렇게 저수준 함수들을 좀 덧붙여 보죠. arrows, 자, 화살표 그어라. 어느 점에서 어느 점까지. 자, 첫 번째 점은 3.5 콤마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10만이네요. 그러니까 3.5 콤마 10만이 이 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4,8,500. 이게 이 점이거든요. 1위로 화살표를 그으라고 해서 화살표를 지금 그은 겁니다. 화살표를 그었다. 자, 이런 걸 덧붙일 수 있다는 거지. 텍스트를 써라. 어디다가? 이 위치에다가 3.5 콤마 어디? 그러니까 요 위치에다가 최소 거래량이라고 써라. 크기는 어떻게 하고 컬러는 뭐로 해라. 찍혔고요. 자, 이번에 점을 찍어라. 어디에다가? 이 위치에다 찍어라. 10 콤마 뭐 16만인가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다 점을 찍는데 플라팅 캐릭터는 8로 하라 그래서 별표처럼 지금 된 거고요. 크기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더 뭔가를 덧붙이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에서 지금 색상 지정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참고 삼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양한 이미 저장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 컬러즈 함수 해가지고 한 8개만 보자. 헤더 함수 치면은 색깔이 되게 많습니다. 색깔이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색깔을 좀 더 이용하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인스톨 패키지 HMISC라는 패키지 깔고 그러니까 잘 사용하지 않아요, 솔직히. 근데 뭐 만약에 원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선언하고 컬러를 보여달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탁 보여줄 거예요, 아래서. 다양한 컬러와 그 번호가 매칭이 되어 있죠. 플라팅 캐릭터도 이렇게 탁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네모는 0, 뭐 다이아몬드는 5 이렇게 정해져 있구나. 내가 참고하면 되는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그 그래프를 그리는 걸 좀 봤고요. 자, 여기 이제 또 좀 특별한 그래프를 그려주는 다양한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함수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통계학 수업을 먼저 좀 듣고 통계학 수업에 descriptive statistics, 즉 데이터를 이제 describe하는 묘사하는 방법 중에 그래프로 하는 방법을 좀 배우게 되는데요. 자, 거기 나오는 어떤 특별한 그래프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현실에서 많이 보고 있는 그래프이긴 한데, 자, 그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bar plot, 막대 그래프 그리는 거고요. bar plot이라고 쓰고 뭔가 숫자들을 가지고 있는 변수를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에 이제 엑셀 또 불러 올라 그래요. 자, 아까 봤던 그 부동산 데이터에 이번엔 시트 2를 불러왔네. 이 시트 2가 이렇게 생긴 거거든. 지역과 매매 가격을 쭉 갖고 있는 그런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데이터에 넣었죠. 그 데이터의 매매 가격, 즉 얘를 바 플러스로 하라. 그러면 여기 숫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왜 쭉 있을 텐데 밑으로 이것을 이렇게 그냥 그려줍니다. 숫자의 크기에 맞게끔 막대 그래프로 쭉 그려준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직 뭐 완성본은 아닌 것 같죠? 뭔가 이제 옵션을 달아가지고 저수중 그래픽 함수도 막 쓰고 해가지고 여기다 덧대서 뭘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그래프 함수의 공통 옵션에 또 뭐가 나오는데, 이런 바 플랫 그릴 때 나중에 이제 여러분 헬프 파일에 가보면 바 플랫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width는 막대 그래프의 너비를 어떻게 할까? 스페이스는 그 막대 그래프의 간격을 어떻게 할까? names.arg는 각 막대 혹은 막대 그룹의 이름을 나타내는 문자열 벡터를 내가 이제 어떻게 넣을 거냐. 나중에 이제 예제가 나오면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밑에 나오니까. 그 다음에 horizon, 그래서 이게 true면은 가로 막대 그래프, 이제 세로로 막대를 그릴 거냐, 가로로 그릴 거냐. beside, false의 경우에는 막대가 쌓아진 형태. 자, false면 나중에 막대를 쌓을 거고요. true면은 막대를 옆에다가 배열한다. 이게 지금 당장 예를 보지 않으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예를 보면서 해보죠. 컬러는 막대 그래프 하나하나의 컬러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컬러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 플러스 함수 썼는데 뭘 옵션을 많이 넣었네요. 자, 데이터 달러 매매 가격, 아까 요거 그냥 아주 심심한 그래프가 하나 그려졌었는데요.
자, 메인으로 제목 달아라. 이렇게 달아라. 그러니까 제목 달았어요. 컬러는 레인보우로 해라. 막대 그래프가 다 다른데 이거는 이제 레인보우니까 컬러의 색깔을 바꾸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양한 색상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Y 리밋은 0에서 뭐 7만까지, 0에서부터 여기 꼭대기가 7만인가 보죠. 그 다음에 여기 names.arg를 데이터 달러 지역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 달러 지역은 이제 얘죠. 이 정보, 서울, 경기, 부산 이 정보를 여기다가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지금 전부 다 안 나타나고 이게 얘는 서울이고 얘는 부산이고 이렇게 그럼 얘는 다 어디 갔냐 할 텐데, 여러분 RStudi오의 오른쪽 밑에 있는 그 그래프 창에, 저 파일 창에 이게 폭이 좁으면 자기가 자동화 시켜서 최적화해서 그냥 대표적인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넓히면 여기 글 이름이 뭐 서울 다음에 여기 이제 경기, 그 다음은 여기 또 저 위에 보니까 인천이네요. 다음 인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여주는 창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자동 조절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X 라벨, 지역, Y 레벨, 가격 10,000원 하니까 이게 다 적혔고요. 자, 글씨 크기 다 얘기했죠.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그려지더라. 자,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제가 beside가 이게 false면 막대를 쌓고 true면 옆에다 배열한다고 했는데 저 그거 좀 설명하려고 다시 좀 적어갖고 예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그 엑셀 파일에 시트 1을 불러왔네. 그래서 요걸 불러온 거예요. 아까 우리 한번 봤던 거.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뭘 했냐면 데이터의 모든 첫 번째 열을 빼라. 그러니까 월은 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데이터 1에 넣으라고 했으니까 데이터 1은 요것만이 데이터 1이 되겠네. 이게 데이터 1이라고 지금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거를 as 매트릭스로 해서 매트릭스로 만들었어요. 자, 얘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얘는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 이걸 왜 지금 이렇게 바꿨냐면 밑에 바 플랫에 넣을 때 이 매트릭스를 넣으면 뭔가 이제 재미난 일이 일어나서 그래요. 자, 그래서 바꿨다. 그래서 매트릭스로 구성된 데이터 프레임 그 데이터 2를 넣었고요. 바 플랫 시작했죠. 시작해서 이제 끝나는데 제목은 이렇게 달았고요. 우리 교재에 잘못되어 있어서 제가 좀 바꿨습니다. 자, 여기 beside는 true. 자, beside true 하면 어떻게 하라고? 막대를 옆에 배열하라. 자,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숫자가 12개 있는 거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12개를 옆으로 붙였다는 거지.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해준다. 이거는 다가구 주택에 1월에서 12월까지를 쫙 해준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beside true를 한 겁니다. 자, Y 리밋, X 레이블, Y 레이블, 컬러 이 다 우리 공부했었죠. 여기 컬러는 재밌는 게 컬러를 넣으면 레인보우 몇 번 하면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똑같이 하는데, 지금 이건 어떻게 했냐면 데이터 2의 넘버 오브 로우즈는 몇 개예요? 지금 행이 12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레인보우 12로 하라 이렇게 시킨 거야. 그러니까 색깔을 12가지 다른 색깔로 지금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구나.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동일한 데이터인데 조금 다른 형태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금 아까 데이터 2란 애가 요게 데이터 2였어요. 요게. 그래 놓고 이걸 매트릭스로 이제 만들어 놨던 건데, 이걸 트랜스포즈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행과 열을 바꾸는 거. 매트릭스에서 자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3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것도 여전히 매트릭스는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트릭스 3 좀 보자 그랬더니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즉 칼럼의 이름은 옆에 이제 행의 이름으로 오고 1, 2 쭉 해가지고 12까지. 원래는 여기 11, 12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RStudi오에 이 창이 좁아가지고 그냥 줄바꿈을 해서 밑에 이렇게 이만큼이 내려온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매트릭스의 행과 열을 바꾸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 놓고 이제 바 플랫 씁니다. 데이터 3를 그리는데 뭐 메인,
beside true, beside true니까 옆으로 그래프 그리는 건 마찬가지죠. 거기다가 x 리밋, y는 기간, 거래 건수 똑같이 하니까 자, 요렇게 됐는데 지금 사실은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요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은데 아까는 beside가 true인데 이걸 beside를 false로 하면 아까 쌓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쌓아 올리니까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1월 달에 1월 달에 아까는 1월 달에 지금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5개가 있으니까 막대 그래프를 5개씩 그렸던 거예요. 옆으로. 근데 지금은 쌓아 올려 가지고 5개의 그래프를 이렇게 쌓아 올려서 1월에 막대 그래프가 하나가 되게, 자, 이런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한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또 저수준 그래픽 함수 써가지고 레전드를 썼네요. 드디어 레전드는 범례 추가하는 건데 한마디로 이런 거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탑 라이트에 하라 그러니까 위 오른쪽에 찍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찍힌 거고, 데이터 3의 로우 네임즈를 사용하라. 로우 네임즈. 그러니까 데이터 3의 로우 네임즈는 이거죠. 단독 주택, 다가구 주택 그 이름을 사용하라 했으니까 이런 이름을 지금 사용했던 거고요. 그다음 뭐 크기 조정, 그다음 색깔을 뭘로 넣을까? 자, 호라이즌은 뭐 호라이즌 true로 해라 해서 이제 뭐 true, 나이 false로 바꿔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파이 함수인데요. 파이 함수는 자, 미리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자, 요렇게 생긴 게 파이 함수죠. 파이를 자르듯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옵션들이 있는데, 자, 일단 데이터는 X 안에 들어 있을 거고요. 자, 수치 벡터. 자, 여기는 이제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비율에 대한 거니까. 그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자, 레이블은 그 이름. 자, 이런 게 다 레이블이죠. 그 다음에 클락와이즈, 숫자가 있는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좀 채워서 나갈 거냐 아니면 거꾸로 채워 나갈 거냐, 자, 그런 것을 정할 수 있다. 기본값은 false로 반시계 방향이 기본이야.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거에서부터 쭉 거꾸로 돌아간다. 자, 이쪽으로 돌아간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결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게 순서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이런 식이니까 단독, 다가구, 다세대로 이렇게 쭉 채워간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레디우스라고 해서 뭐 원형의 크기를 지정한다. 반지름을 지정하니까 그 원의 크기가 정해지겠네요. Initiate angle, 시작되는 각도. 아까 저는 여기서 각도를 시작했는데 기본값은 3시 방향인데 이걸 바꿀 수도 있다. 뭐 여기서 시작한다든지 여기서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바꿀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까지 막 디테일하게 바꾸는 것은 뭐 디자이너나 이렇게 하지,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잘 하지 않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불러오고 데이터셋 시트 1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뭘 했냐면 apply 함수를 써가지고 그 데이터의 첫 번째 행을 빼라. 자, 요거는 뺐네요. 요거는 빼라. 그 다음에 1은 행 방향인데 2는 열 방향이죠. 자, 열 방향으로 썸을 해라. 그 얘기는 이거 다 더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더해가지고 합계를 이렇게 뭐 적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apply를 해라. 계속해라. 여기도 그렇게 합계를 구하고 여기도 합계, 여기도 합계, 여기도 합계 구해서 그것을 annual underbar sum에 넣어라. 그럼 annual underbar sum은 자, 프린트 찍어보면 값이 5개가 이렇게 나오겠지. 합계가 5개니까. 자, 그걸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거예요. 파이 함수 불렀고요. 자, 방금 5개의 숫자 있는 요 값, 이제 요 값을 이렇게 그리겠다는 거고, 메인 제목 붙였고요. 크기 했고 컬러 바꾸고 나니까 이렇게 되더라.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이번엔 박스 플랫, 통계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박스 플랫인데, 자, 이번에는 요 데이터 시트 2를 가지고 박스 플랫 한번 그려보려 그래요. 박스 플랫 하고 데이터 넣게 되고요. 자, 불러오고
read.excel로 sheet 2를 불러왔습니다. 데이터에 넣었고, 자, 그 데이터에 지금 어떤 걸 할 거냐면 매매 가격 요 숫자들을 가지고 박스 플랫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고요. while 라벨은 이렇게 정했고요. 컬러는 파란색으로 그렸네요. 그래서 이 박스 플랫의 이제 뜻은 이런 거죠. 숫자가 있으면 제일 작은 것도 있을 거고, 제일 큰 것도 있을 거고, 크기 순으로 했을 때 중앙에 있는 거, 중익수라는 거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거에서부터 여기는 이제 25%에 해당하는 것 1/4분위수, 여기는 50%니까 사실은 2/4분위수, 제 2/4분위수라고 이제 부르는 값이죠. 그 값을 찾아서 그 값의 높이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요 정도 되나 보죠. 자,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를 이제 설명한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 그리는 함수가 이제 히스트 괄호 열고 닫고 되어 있는데, 함수 이제 데이터 집어넣고 또 이것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다 설명하는 것보다 예제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을 불러오려고 선언을 했고요. 자, 리드 엑셀로 아까 부동산 데이터 불러오고, 이번에는 시트 3를 불러왔네. 시트 3가 이거거든요. 계약 1과 거래 금액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로 불러왔고,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데이터의 거래 금액. 그러니까 요 데이터들 보고 히스토그램 그려라. 그러면 자기가 자동으로 이 숫자를 보고 자기가 이제 이 막대 그래프의 개수를 자기가 최적화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구간 안에 있는 게 몇 건이냐 해서 몇 건 프리퀀시를 높이 딱 정해주는 그런 그래프죠. 이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거래 금액이 낮은 게 대부분이고 얼마 이상 되니까 별로 없더라, 뭐 이런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함이죠. 히스토그램은. 좋습니다. 조금 더 추가해서 뭔가를 해볼까요? 자, 저수준 그래픽 함수들 써가지고 혹은 옵션을 써가지고, 자, 저 똑같은 거예요. 자, 히스토그램 그려라. 그래서 요 데이터를 해라 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자, 브레이크스를 50으로 하니까 막대 그래프 쪼갠 개수가 50개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고요. 컬러는 레드하고 블루를 써라. 그럼 레드, 블루, 레드, 블루, 레드, 블루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 거고요. 제목 정했고요. X 라벨 정했고요. Y 라벨 써줬고요.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 라벨의 크기, 엑시스의 크기 정하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자, 이때까지 배운 걸 가지고 한번 그냥 응용 사례 한번 해볼까요? 자, 연도별 강수량 분포에 대한 데이터를, 자, 요 웹사이트, 또 공공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인데요. 기상자료 개방 포털이라는 곳이 있네요. 여기 한번 가보셔서 이게 뒤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CSV 파일을 내가 다운로드 받았다. 부산시 언더바 연도별 언더바 강수량이라는 CSV 파일을 받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이런 걸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CSV 파일 받아서 더블 클릭해서 엑셀로 지금 보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점, 강수량을 측정하는 어떤 기계 장치가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시, 합계 강수량, 1 최다 강수량, 1 최다 강수량 나타난 날 해서 날짜를 이렇게 연, 월, 일의 단위로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뭐 교육의 목적이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연도별 강수량 해서 출처는 여기다 해서 연도별 각각 이게 하나하나가 매 연도죠. 그래서 강수량의 크기, 그러니까 합계 강수량 이걸 불러와 가지고 이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그리겠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의 그림은 연도별 1 최다 강수량, 1 최다 강수량이니까 이거를 좀 불러와 가지고 이렇게 좀 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색깔도 다르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색깔을 이렇게 바꾸겠다,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 눈에 띄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불러온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일단 데이터 read.csv로 불러오고 헤더는 true 했으니까 저 위에 있는 정보가 있을 거고요.
레인 언더바 데이터에 넣었는데 레인 언더바 데이터에 모든 행에서 2열에서 4열까지 불러와라. 그럼 이게 지금 1열이고 2열이고 3열, 4열, 5열인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2열에서 4열이니까 요거 불러오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인 언더바 데이터 1이라고 지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레인 언더바 데이터 1에 칼럼의 이름을 내가 정해주겠다. 어떻게? 연도, 연 강수량, 1 최다 강수량 이렇게 새롭게 지금 저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바꾸겠다. 찍어보라 그러면 밑에 생략되어 있지만 계속 이렇게 막 쭉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방금 정해준 연도, 연 강수량, 1 최다 강수량이라고 하는 칼럼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처음 보는 명령인데 여기 파라메터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mfrow 해서 1, 2 하면 1행 2열로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명령이야. 자, 내가 이번에 그릴 그림은 그래프 하나 그리는 게 아니고 1행 2열. 그러니까 1행 2열. 여기 그래프 2개 그리겠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결과물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지금. 한 행에 2개의 그래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그리겠다는 거고요. 자, 먼저 그러면 2개의 그래프를 그려야지. 자, 첫 번째 바 플랫 이거 그리면 첫 번째 거. 두 번째 바 플랫 그리면 두 번째 그림이 나타납니다. 자, 레인 언더바 데이터 1의 연 강수량, 이거 연 강수량이죠. 이걸 그려라. 제목 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지금 그려졌겠죠. 요거는 레인 데이터 1의 1 최다 강수량. 자, 요게 1 최다 강수량이니까 이렇게 제목 붙이니까 요렇게 그려졌다.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조금 이제 색깔 같은 거 붙이는 이런 작업을 했네요. 자, 이번에는 레인 데이터 1의 그 첫 번째 칼럼이 이제 연도 칼럼을 이제 네임이라고 불러오고 그 다음에 바 플랫 그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2개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는데요. 바 플랫 연 강수량.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회색의 그래프가 이제 그려졌을 거고 메인을 이렇게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썼고요. 줄바꿈까지 했네요. 그러죠? 자, 그 다음에 names.arg를 name 내가 지금 이름 아까 정해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연도의 그 값들이 name이었죠. 그러니까 연도의 이름을 이렇게 지금 썼다는 거고 while 리밋 정해줬고 스페이스는 0.5 요 간격을 0.5씩 했나봐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while 레벨은 간격. 컬러는 자, 컬러 이제 색깔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자, if else 요거 만족하면 요거 하고 yes면 이거 하고 no면 이거 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레인 언더바 데이터 1 그의 연 강수량이라는 칼럼을 보고 그게 1700보다 크면 레드 안 그러면 시안이라는 칼럼. 그래서 1700이 한 요 정도 되나 보는데 그보다 큰 게 3개밖에 없어서 그걸 빨간색으로 했네요. 자, 이렇게 하나 그렸고요. 즉 바 플러스의 옵션 안에도 if 문을 쓸 수 있다. 자, 그런 거 우리가 배웠죠. 자, 두 번째 요거를 그려라. 그 다음에 요거 네임 했고요. 이거 다 알 거고 제목 알 거고 스페이스 0.5 알 거고 요거는 1 최대 강수량이 200보다 자 if else 문 써가지고 크면 오렌지 아니면 그레이. 그래서 크면 오렌지 아니면 그레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꿨다.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연령별 실업률 변화 나타내기. 자, 이것도 또 국가통계 포털 요 주소에 가시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령별 언더바 실업률 언더바 2007 언더바 2016년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생겼다 이거지. 그래서 연도가 쭉 나오고 20대의 어떤 실업률, 연도별 실업률이죠. 30대의 연도별 실업률이 쭉 이렇게 나타났다.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자, 교육의 목적상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 2007년에서 2016년까지 이게 2007년부터 이게 쭉 여기가 마지막인가 보네요. 16년까지 연령별 실업률 나타난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레전드를 붙이네요. 20대는 초록색, 30대는 파란색 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쭉
세로축이 실업률이겠죠. 세로축은 실업률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제가 이제 그 칼럼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시 좀 기억하려고 요걸 좀 갖다 붙였고요. 자, read.xl로 불러왔네요. 시트 1에 있는 거 좀 사용할 거고요. 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에 있는 연도, 자, 요 정보를 이어에 넣었다. 자, 이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자, 플랫 해라. 데이터에 모든 행 2열, 모든 행 2열이면 여기가 1열, 2열, 3열, 4열, 5열, 6열이라고 지금 데이터가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열에 있는 데이터니까 요 데이터네. 이게 이제 쭉 해가지고 여러 개 있겠죠. 그것만 그려라. 한번 이제 그려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그리니까 일단 어떤 선이 하나 그려지겠다. 그죠? 제목은 어떻게 달았어요? 액시스를 false로 하는 바람에 이 축이라는 게 없어 지금. 액시스를 강제로 제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 다음에 뭐 while limit x 라벨은 아무것도 없죠. while 라벨 아무것도 없죠. 타입은 이 o가 오버랩 된 거죠. 점과 선이. 컬러는 그린이고 라인 위스 2로 하니까 자 요렇게만 딱 그려질 거란 말이지. 물론 여기에 있는 지금 요런 캐릭터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바꿀 수 있어서 참고 삼아 뭐 포인트 나중에 여기다가 컴마 찍어 가지고 포인트 캐릭터는 17 적으면은 17은 어떤 게 삼각형. 이게 막 삼각형으로 바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색깔이 있는 삼각형.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지금은 제가 20대만 했지만 좀 이따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구분해서 뭔가 선 그래프 그릴 때는 이 플라팅 할 때의 캐릭터를 바꿔주는 게 어떤 게 30대고 어떤 게 20대인지 레전드에 나타낼 때도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의 색깔로 나타내도 돼요. 하지만 레전드에서 구분해주기 위해서 저런 거 사용할 수 있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자, 이번에 이렇게 했네요. 자, 아까 엑시트가 없어서 엑시트를 만듭니다. 자, 1 하면은 가로축. 그죠? at 1에서 10까지. 자, 이것은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선을 긋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레이블은 컬n을 우리가 저장한 적이 있나요? 컬럼 네임인데 컬럼 네임을 지금 저장을 안 한 것 같은데 앞에서 지금 제가 지금 PPT를 돌아갈 수가 없는데요. 제가 혹시 빠뜨렸든지 정해 줘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LAS를 이루한다는 것은 축과 직각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직각으로 옆으로 쓰질 않고 직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 컬럼의 N 네임을 연도의 정보를 내가 지금 가져왔는지, 이제 요런 게 정보인데 그거를 가져왔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요. 만약에 빠뜨렸다면 여러분 코드를 짤 때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exit2는 요거겠죠. 그 다음에 이 LAS1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가로로 쓰겠다는 거지. 가로로 이렇게. 이걸 만약에 2로 했으면 또 이게 12라고 적었겠네요. 이건 10이라고 이렇게 적고. 그렇겠구나. 그래서 추측도 한번 해보면서 이게 따라가면서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도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30대, 40대도 넣어 붙일라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제 연령대가 있으니까 아까는 초록색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초록색은 했고 하나, 둘, 셋, 4개의 컬러를 추가하려고 지금 라인 언더바 컬러에 좀 추가했고요. 꼭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한꺼번에 그리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하나 그리고 나머지 3개를 추가하는 뭐 교육의 목적상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는 1에서 4까지 돌아간다. 그래서 라인을 그어라. 어떤 데이터를 긋느냐.
데이터에 모든 행에 i가 1 들어갔으니까 제일 처음에 1 들어갔으니까 1 플러스 2열 그러면 3열이잖아. 그럼 어디냐? 1, 2, 3이니까 요 열을 지금 선을 그으라는 거지. 컬러는 라인 컬러에 지금 1이니까 1 들어가면 1이 2, 3, 4가 인덱스니까 블랙으로 그어라. 여기 까만색 이게 30대인가 보네요. 30대. 요거는 20대였고. 그어라. 타입은 O, 오버랩해서 그어라. 라인 위스는 2. 이걸 포문이 1에서 4까지 돌면 30대, 40대, 50대, 60대 다 긋겠네. 그래서 다 그어졌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혹시나 뭐 이 좌우로 이렇게 선을 좀 그어주고 싶으면 AB 라인은 원래 이제 기울기 놓고 Y 절편 넣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뭐 이런 거 선을 그을 수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서요. 하이트를 얼마로 해라. 시퀀스 0에서 1씩 증가하면서 12까지 0에서부터 1, 2, 3, 4, 12까지를 뭐로? 라인 타입은 2로 라인 타입이 2가 이 점선인가 보네요. 라인 위스는 0.1로 해서 그어라 했더니 이렇게 쭉 가로축으로 선을 그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레전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애초부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사실은 자 데이터에 2열에서 6열까지 이게 1, 2, 3, 4, 5, 6이니까 2열에서 6열까지면 2열에서 6열까지니까 요만큼인데요. 그것의 네임즈를 LBL 뭐 레벨이겠죠. LBL의 변수로 다른 걸로 정해줬네요. 그러니까 네임이니까 이것을 지금 LBL로 가지고 있겠다. 이 문자를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린에다가 컴바인 이미 아까 20대 제일 처음에 그린 하나 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라인 컬러 아까 앞에서 4개 컬러 추가했었죠. 3, 4, 5, 60대를 위해서 그걸 컴바인 하니까 이제 드디어 5가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벡터가 되었을 겁니다. 레전드 함수를 쓰는데 지금 레전드 함수를 쓰는 게 여기 있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전드 되게 간단하게 그냥 이쁘게 딱 하나 이 위치도 자기가 가장 알맞은 적당한 곳에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곳에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냥 한번 교육의 목적상 신기한 걸 한번 여기서 지금 만들었는데요. 레전드 로케이터 1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 현재 이 레전드만 빼고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세요. 마우스를 탁 찍는 곳에 그림을 그려줘요. 마우스를 내가 여기 찍었으면 여기 그려주는 거고 여기 찍었으면 여기 그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마우스를 여기다 딱 찍었거든요. 여기가 좀 공간이 있어서 여기다 찍으면 딱 박스를 이제 그려줍니다. 그래놓고 그러니까 요거를 실행시키면 내가 마우스 찍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마우스를 딱 찍어주면 이제 이런 게 그려지는 거죠. 자, 레전드는 LBL 요 정보 아까 20대, 30대, 4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이용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하고 제가 이걸 0.8로 했더니 좀 너무 커서 이걸 내가 0.5로 바꿨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씨가 좀 작게 나왔습니다. 라인 타입은 1로 하고 컬러는 컬러 이거 지금 잘못됐네요. 이게 지금 라인 언더바 컬 이렇게 돼야겠네. 예, 수정돼야 됩니다. 이게 잘못됐고 우리가 아까 정해줬던 거 라인 언더바 컬 저는 이걸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원하는 그림을 제가 직접 이렇게 그릴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그래프 그리는 거 여러 개 봤고요. 결국은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그래프를 그리는 건 되게 쉽고 뭐 이것저것 꾸밀려 그러면 저수준 그래픽 함수를 써가지고 뭔가를 덧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가 핵심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해한다면 여기 있는 연습 문제 2개 여러분 직접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좋은 복습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